반갑습니다. 책과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책소남 안태석 간사입니다. 13번째 책 소개 시간인데요. 제가 최근 읽은 자기계발서들 중에 가장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진짜 자기계발에 실용적인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월인가 5월 달쯤에 한번 다 읽었었는데 그때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던 책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제프 헤이든의 Small Big,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만드는 비결, 그리고 그것을 통한 큰 목표를 이루는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실현 가능하게끔 다루고 있는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기 개발서를 뭐 읽을까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먼저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상당히 저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이 책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달 5kg 감량하기 다이어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인 루틴을 설계해 놓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기계발서의 묘미는 실행하는 데 있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용기와 자극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책도 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제프 헤이든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거진인 잉크닷컴의 인기 칼럼니스트예요.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SNS에서 가장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오늘, 그리고 작은 성공, 반복, 루틴 설계, 프로, 그리고 1%,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줄 긋고 정리한 문장들을 좀 이렇게 발췌해 왔어요.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된다. 동기부여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기 쉬워진다. 일단은 행동해보라는 거죠.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걸맞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 목표와 연결된 작은 목표 하나쯤을 실행해보라는 거죠. 목표만 잡아놓지 말고 실행해봐야 그 실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생기는 성취감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기부여는 뭘 하기 전에 부추기는 이러한 자극제로 알고 있는데 저자는 직접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만 그 결과를 토대로 나타나는 성취감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저자도 라이딩을 좋아하더라고요. 자전거 좋아하는 저자인데 저도 동질감이 있었어요. 자전거 처음 입문하자마자 80km 대청호 코스를 완주하는 80km 코스를 달렸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죠. 어떻게 입문자에게 이런 코스를. 그런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성취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만족감이 지금도 제가 매일 비만 안 오면 라이딩을 하는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잡아놓고 그게 뜬구름 없어 보이는 목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걸맞는 오늘 하루라는 작은 목표를 한번 실행해 보시는 쪽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동기부여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38페이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능 자체보다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인 내면의 강인함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41페이지에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도표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성공, 동기부여, 또 성공, 또 동기부여, 또 성공. 이것이 자신만의 존재적 생성을 가져온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려면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책으로나 강연을 통해서 동기부여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 글을 한번 평가받아 보는 거예요.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또 쓰고 싶어지는 거죠.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칭찬의 원리와도 같아요. 뭘 잘 할 수 없고 용기가 안 나더라도 일단 해보고 좀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을 받으면 또 하고 싶어지는 원리와도 같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최대한 잊어버려라. 이상한 말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좀 납득이 돼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잊어버릴 만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하라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자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목표를 하루 일과에 녹여내라. 녹여내는 사이에 목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일종의 루틴 설계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속 실행하라. 단순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다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몸소 실천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실천해보니까 이 내용들이 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한 달에 살을 5kg 빼는 방법.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한 달에 5kg 빼기.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과 함께 뭔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정도의 제안들 중에서 제가 추려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뭐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침에 일찍 기상을 하든 숙제를 미리 해놓는 습관을 만들든 모든 습관 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쉽게 시작해라. 두 번째로는 일단 시작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라. 네, 이게 습관 만들기, 루틴 설계의 핵심 원리죠. 86페이지에는 일생의 목표를 성취한 올바른 과정을 마련하고 싶은가, 진짜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자기계발서나 인문학이나 또 여러 가지 인물을 다룬 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처세를 다룬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107페이지의 저자가 우리가 하는 최악의 말은 뭐뭐 했더라면 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느끼는 2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훈련의 고통, 두 번째는 후회의 고통. 근데 이 훈련의 고통이 그람 정도의 단위라면 이 후회의 고통은 톤 정도의 단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했더라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뛰어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의지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결정을 적게 할수록 의지도 적게 필요하다. 따라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료수를 줄이고 물을 많이 먹고 싶으면 책상 위에 생수 3병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 환경,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내가 굳이 의지를 안 들여도 될 만큼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쌓아두는 것도 좋겠지만 가방에 늘 책 한 권씩을 그냥 들고 다니는 습관 만드는 거죠. 저자의 1년간 팔굽혀펴기 10만 개, 윗몸 일으키기 5만 개 도전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도전받아서 저도 하루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100개씩. 근데 이것을 이제 하루에 하려면 시간들을 좀 이렇게 잘게 쪼개야겠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루에 10명 이상 칭찬하기, 카톡으로든 SNS로든 댓글 달기,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224페이지에 이 저자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지는 못해도 그 모임에서,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최고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목표로 잡으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최적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얼마든지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에 비해서 조금은 더 부지런한 것, 누군가는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240페이지 마지막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씩만.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아침 일과를 잘게 분해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자라. 일찍 자고 싶으면 그날 그 전날의 모든 일과들을 다시 한번 재배치하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역산이라고 하는데, 역산을 통해서 그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라는 루틴을 1%씩만 설계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책 소개해드렸고요. 참 여느 자기계발서와는 다른 접근이 새로웠어요. 이 책에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목표를 세우고 나서 목표를 잊어버려라.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우리는 세워놓고 이거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 목표와 관련된 오늘 하루의 일과에 충실하라 라는 거죠. 자기계발서 읽고 나서 늘 딜레마가 실행하고 싶지 않거나 늘 실행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행해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또 다른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뭘 하냐면 취침과 기상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침 운동하기, 라이딩 7km, 러닝 2km, 스쿼트 100회, 운동 후에 15분간 샤워하기, 매일 아침 블로그에 한 챕터씩 글쓰기, 하루 한 잔 커피값 아껴서 모금하기, 매일 SNS에 글 하나씩 올리고 10명 이상에게 칭찬 댓글 글 달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성취하고 있어요. 습관을 만들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어떤 책을 고르지 못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단연 강추해드리는 바이고요. 읽고 나서 금방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응원하면서요, 오늘 스몰빗 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